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살롱드 전북 시즌 2번째입니다. 시즌 2번째는 저희가 대중문화 코너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대중문화에서 여성들이 행복한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는 여행의 2번째 코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매우 어색합니다. 정말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 오셨는지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여행 코너에서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행사에 대한 난나님의 여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톡톡톡 여행수다. 네. 함께하는 여행, 혼자 하는 여행,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두 번째 마당은 게스트를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저희가 멋진 여행가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스튜디오에 누가 나왔는지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눈짓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3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할지 자유입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혼자 여행한 적은 없지만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여행을 하고픈 홀로 이제 겨우 혼자 영화 보기 시작한 장미라고 합니다. 네, 장미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네, 저는 그냥 여행을 좋아해서 부모님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혼자서 여행도 계획도 하는 그냥 제 준비 단계에 있는 저는 난나님 딸 민지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서 그런 것까지 밝히시다니. 네, 자. 밝히겠다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만 밝히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만나 뵈었던 난나라고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 때문에 이렇게 팟캐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까지 이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고정 게스트인 안나님의 게스트 소개와 그리고 저는 전체 진행을 맡고 있는 진아지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풀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풀기로는 첫 번째가 여행 떠오르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이행시를 지어도 좋습니다. 네. 자, 어느 분 여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면 어떤 단어보다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오. 네. 여긴 어디? 난 누구? 이거 거의 준비해온 멘트인데?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문장이 떠오르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낯선 곳으로 가서 조금 새로운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곳은 물론 제가 뭐 어디를 갈진 알고 가지만 가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여긴 어디? 그러면서 차츰 드는 생각은 난 누구로 사실은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좀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그 문장이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도 알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난나? 그렇군요. 네. 나머지 게스트 두 분이 뭐 저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거의 이거 보이는 라디오 하면 자, 장미님은 어떠신가요? 여행하면 떠오르는 거. 여행은 저희 항상 로망이었거든요. 뭐 어딘가를 떠나고 싶은데 사실 저는 방구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은 그냥 저는 본질적으로 떠남? 떠남이라고 하는 건 장소에 대한 이동도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뭔가 멈춰서서 제가 뭔가 생각을 좀 다른 곳으로 하고 싶다. 터닝 포인트? 시점으로 여행을 그때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멋지네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곳이다. 그런 떠남이다. 그런 떠남을 안 하시는 것도 늘 생각만. 마음은 떠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민지님은 어떠신가요? 여행하면 떠오르는 거? 저는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냥 저는 이제 약간 힘든 일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쌓아가면서 공항에서 다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하면은 재충전하고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재충전과 동기부여를 하러 떠난다. 그랬더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풀기를 했는데요. 본격적인 톡톡톡 여행수다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수다마당인데요. 여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와 그리고 여행의 순간이 있다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후에 새벽 2시에 도착한 바다에 대한 순간을 기억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행지 갔던 곳 중에서 특별한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 두 분을 초대를 한 것이죠. 섭외를 했고 기꺼이 두 분이 나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분을 섭외한 이유는 제가 혼자 가는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한 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분은 직장 동료이자 그나마 친하다는 이유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같이 공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분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두 분과 각각 어느 곳이 기억에 남았을까를 한번 생각이 드는 곳이 있는데, 저 민지님과 갔던 곳은 터키였어요. 터키에서 저희가 되게 비싼 여행지에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곳은 가지를 않는데 유일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한 것이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그 풍선 벌룬 투어를 하는 것이었어요. 벌룬 투어를 하는데 사실은 올라가서 뭐 그런 풍경을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었지만, 같은 벌룬 투어하는 공간 안에 시리아를 다녀온 한국인 여성을 같이 만난 거예요. 아, 여행자를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시리아가 이런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시리아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시리아를 한번 넘어갔다 와볼까? 하지만 사실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는데, 그리고는 영원히 현재까지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죠. 그때의 기억이 되게 남는 기억은 뭐냐면은, 그때는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돌아서니까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그런 장소의 어떤 특이함 때문에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시리아가 내전 네. 중이어서 네.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없는 지역이 된 거죠. 그리고 장민님과는 저희가 남프랑스하고 스위스 쪽을 여행을 했는데, 스위스 중에서도 저는 그곳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드리 헵번의 무덤. 아, 오드리 헵번의 무덤. 네. 오드리 헵번의 무덤을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곳이고, 되게 그 지역을 굽이굽이 들어가서 갔는데, 사실은 그곳이 10여 구에 사실 오드리 헵번이 노년을 마지막으로 보낸 곳이고, 또 그쪽에 무덤이 있으니까 최후 마지막 순간에 살았던 곳인데, 되게 조그만한 공동묘지죠. 한 10여 구 정도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이제 한 곳에 이제 오드리 헵번의 무덤이 아무렇지 않게 정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딱 있는데, 사실은 되게 인상적인 곳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인상적인 곳이 어떤 곳일까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가지 못해서 시리아고, 네. 한편으로는 너무 평범해서 오드리 헵번이 있었던 곳이 기억에 남는 거. 그래서 여행지가 뭐가 기억에 남냐라는 것은 사람이 갔을 때야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은 떠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떤 여행지,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프랑스를 사실 이제 나나님이 계획한 거에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닙니다. 장소와 여행지 선정부터 비행기소부터 모든 걸 다 기획을 나나님이 했고요. 이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를 가야 한다고. 아, 네. 장소 선정, 나라는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비행기나 이런 숙소나 그 장소, 그 나라에서 어디를 갈지는 사실 나나님이 다 기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숟가락 얹듯이 밥상에.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사실 나나님은 혼자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떠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데, 계속 가지 않겠다고. 두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행지 가서 어떻게 보이진 않지만 의견을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저도 데려가라고. 왜냐면 저는 이제 워낙에 여행에 대한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 너무 몰라요. 그리고 잘 떠나지도 잘 못하고, 그 순간에는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어디가 인상 깊었는지, 뭐 어디 장소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런 게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시기에 내가 왜 이 공간을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집을 좋아하면서도 가장 휴식을 할 때 찾는 곳이 사실은 저는 제 방이거든요. 제 방이고 제 책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떠나려고 했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시기가 이제 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딸 둘을 연달아 낳고
네, 그러면서 결혼 안식년 휴가처럼 이제 남편하고 서로 이렇게 만 5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유아 집중기를 좀 이제 좀 통과했던 그 시기였었는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둘째 이제 모유를 다, 네. 끊고 나서, 이제 정말 모유를 하면 아이하고 매 순간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도 모유수유를 했고, 둘째도 하면서 거의 5년 동안 아이하고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집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의 떠남은 그냥 집 앞 슈퍼를 혼자 가도 좋았었어요. 그냥 혼자 걸어도 너무 그게 혼자 있는 것이 좋았었는데, 근데 그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혼자 있는 건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늘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었다면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늘 가족과 누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홀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였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함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 가는 여행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혼자는 못 떠나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제가 낚인 거죠. 여행지와 여행 그 순간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행은 떠나는 순간을 마음 먹겠다 하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행이 주는 선물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네. 티켓팅을 하는 순간부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 먹은 네. 순간부터 네. 좋습니다. 민지 씨는 어떤가요? 저는 많은 여행지가 있지만 제가 꼽을 수 있는 곳은 제가 고3 입시를 끝내고 가족이랑 갔던 스페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대학을 다 떨어지고 나서 결과를 받고 나서 공항에서 그 학원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었고 재수를 할까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 가서 미술관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고흐 박물관도 갔다가 아니면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서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제가 처음 보는 작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도 좋아하는 작가가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작가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때 입시할 땐 디자인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방향을 틀어서 사실 그때 미술관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순수미술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원광대학교 여기 순수미술과에 재학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학기에는 제 서양화 방향은 약간 제가 감명을 많이 깊게 받았던 작가처럼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여행지는 스페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멋지네요. 그렇군요. 약간 좀 울림이 있는 민지님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주는 여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조금이라도 힘들었을 때 떠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여행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여행 코너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하다 보니 두 분은 뭔가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단순하게 바로 그곳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형이하학적이라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지만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이 팟캐스트에 왜 참여했는가를 알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여행지와 순간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많은 나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프랑스도 나왔죠. 그리고 스페인도 나왔죠. 그리고 방도 나왔죠. 방구석? 두 번째 수다마당입니다. 저희가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함께 가는 여행과 혼자 떠나는 여행. 그래서 함께 가는 두 분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가서 어땠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할 말이 많으시죠? 어떠셨어요?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하고 처음 가는 사람 함께 간 거잖아. 갭이 너무 컸죠. 네. 뭐가 제일 저는 크던가요, 갭이? 우선은 비행기 티켓팅 하는 것부터 잘 모르잖아요. 공항 가는 길부터가 다 낯설고. 근데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둘의 간극 차이가 너무 커서 이제 나나님은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모든 게 다 낯설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많이 버벅대고 막 이런 정말 어린아이가 된 듯한 낯선 나라에 가니까 언어도 그렇고 제가 또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는 ABC 이후로 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제가 한없이 좀 초라해지기도 했었던 제 느낌은 그렇지 네. 않습니다. 뭐든지 다 그냥 배워나가는 입장에서였었는데 그래도 나나님이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너무 수월하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함께 갔던 것 중에 난나님의 이런 점이 참 좋더라. 이런 거 있나요? 별로 없나 봐요.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 이해가 가요. 아니요, 기억이 사실 2015, 16년도? 그때 갔었죠. 사실 생생하게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때, 나나님의 이런 점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건, 우선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여행가이고, 거의 일상이 생활 여행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딜 가든지, 동네 슈퍼에서 조금 멀리, 그냥 뭐, 예를 들어 전주면, 삼천동 사시잖아요. 삼천동에서, 아중리로 여행 온 듯한, 다 익숙하게, 네네네. 익숙한 길, 네. 이렇게 누비고 다니는 현주민처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함께 가는 그런 차이. 사실 보조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우선은 제가 그 보조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저는 여행을 가면 심하게 걸어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곳에 많은 곳을 이 아까운 시간에 많은 곳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되게 많이 걸어 다녀요. 그리고 걸음도 빠르죠. 민지님이 지금 웃으시는데 이 장미님은 본인이 지금은 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여기에서 머물겠다. 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고 느껴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멈추시는 거예요. 이게 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거의 사올 뻔한 직전? 네, 에피소드 점점 좀 들어보는데 좋았던 거 얘기 바로 나옵니다. 별로였던 거. 이런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좋았던 점은 뭐냐면 제가 한 번도 누구와 가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사실은 어쨌든 약간 강압에 못 이겨 가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사실은 제가 어떤 계산머리가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가면 있는 만큼 쓰고 없으면은 굶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면서 이 돈을 많이 준비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말했던 크로아티아에서는 샌드위치 하나를 사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먹고 다니기도 하는데 장미님하고 여행을 할 때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준비를 해서 갔는데 제가 그런 계산은 잘 못하는 거죠. 더구나 메이트가 있으니까 여행 동반자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너무 계산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요? 거의 두 번째 날부터 모든 돈 관리를 장미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던져드렸더니 정말 돌아올 때까지 그 짜임새가 그래서 저는 감동받았잖아요. 네, 함께라서 좋았던 점은 돈 관리해서 좋았다. 자, 민지님은 어떠세요? 함께라서 좋았던 거? 함께라서 좋은 거는 이제 저는 혼자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여행 갈 때가 달랐어요. 이제 동생이랑 저는 그냥 그날에 첫날에 모든 관광을 다 끝내고 쉬고 둘째 날에는 이제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놀다가 또 쉬고 셋째 날에는 둘 다 지쳐가지고 쉬다가 놀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나고 아쉬운 거는 좀 더 구석구석 못 돌아봤다는 거예요. 약간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이제 계획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야 됐는데 그냥 동생이랑 둘 다 체력 좋으니까 우리 무대 보러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다 금방 방전이 됐어.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가면은 난나님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은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검색을 해도 그 난나님은 되게 제가 못 본 것들 그런 포인트도 되게 많이 잡아서 가게 해주고 겪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점 같아요. 네. 나쁜 점은 거의 엄마가 지금 네. 추궁하듯이 얘기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나쁜 점은 이제 엄마랑 저랑 성격이 되게 다르죠. 성격이 달라서 어땠는데요? 그냥 일단 여행 스타일도 다르고 제가 엄마랑 하와이에서 1년 살았었을 때도 자주 싸웠었고 여행을 가도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빼고 안 싸웠던 여행지가 저번에 얼마 전에 갔다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전 혼자 다녀야 되려나 봐요. 근데 여행지에서 에피소드 중에 싸우면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이 여행했을 때 안 맞거나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올해는 안 가고 그냥 둘이 같이 다니다가 괜찮다 이러면 재밌다 이러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네. 따로 다니지는 않았나요? 네. 대단하죠. 원래 따로 다니다가 우리 3시에 만나자. 그래서 좋았을 걸 그랬나 봐. 자, 지금은 여행 함께 하는 것 중에서 좋았던 거, 별로였던 거 중에서 여행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가 여행을 했을 때 보면 각자 여행 스타일이 있잖아. 나는 어떤 거 같더라 이런 거. 사실 돌아다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머물러서 하는 사람. 어떤 자기만의 여행 스타일을 자기 스스로 얘기해 본다면
나는 이런 여행 간 것 같다.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많이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도 저한테 언니는 5정거장 이상, 3정거장 이상 택시 타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저는 억울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타는 것도 아닌데. 마음 먹으면 잘 걸어 다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여행할 때 사실 여행은 마음이랑 몸을 실어가는 건데, 자신을 혹사시켜가면서, 굳이 그렇게 걸어가면서 여행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머물러서 있는 것도 좋아하고. 오, 저랑 비슷하시네요.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을 가도 네, 저는 카페 같은 데 있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약간 정주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자, 장미님은 어떠세요? 난 여행 스타일. 일단은 방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방금 민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여행을 엄마가 아니고 나랑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여행 취향이 너무 비슷해서. 네, 저도 아까 뭐, 난나님이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그 위기의 충돌의 순간이 왔던 곳이, 프랑스의 약간 남부 지역의 고우드라는 마을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전혀 몰랐는데 거기에 너무 매혹에 반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가끔씩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곳에 지금 내가 뚝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느긋하게 앉아서 하룻밤 묵고 싶었거든요. 근데 난나님은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획하기 너무 많고. 근데 저는 계획을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짜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사색에 잠기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을 좋아하는 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혼자 여행 가는 거는 무서워하면서 가지 못하면서도 그 패키지 여행은 가기 싫은. 네네네. 그래서 사실 신혼여행도 자유여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취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 분은 머무르기도 하고 한 분은 좀 느슨하게, 계획표 자체를 느슨하게. 근데 여기 계획표 계십니다, 난나님.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행 스타일. 저는 사실 프랑스를 장미님과 같지만 되게 알려진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가지 않은 곳? 조금 가기가 귀한 곳, 좀 그런 곳을, 정말 낯선 곳을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낯선 곳에 뚝 떨어져서 그 낯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걸을 정도가 되면 잠깐 멈춰가지고 뭐 차를 한 잔 마시든 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걷는데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도시를.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빠듯한데 그곳을 내가 한 곳이라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그 시간이 공간이 아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은 거리를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 대한 네. 애착이 좀 있네요. 여행지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놓치고 싶지 않고 장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프랑스의 고흐드 말고도 제가 가고 싶은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분은 멈추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한다. 갔던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마다 여행에서 스타일을 보면 쉼의 형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몰입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지에 대해서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트레일에 대한 경주나 이런 것처럼 제 자신한테 막 그 공간에 가서 몰입하는 그런 즐거움? 사람들은 나한테는 즐거움인데 사람들은 거의 너 미쳤구나. 이런 거죠. 미쳤구나. 그렇게 많은 거를 걷고 올라가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지님은 기억하실 테지만 저희가 가족여행 가면 숙소를 잡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숙소를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다 쉬고 있을 때 난 나가겠다. 그 밤에. 그러면 다들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있도록 해라. 나를 말리지 마라. 그리고 저 혼자 나갔다가 오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속도 차이가 정말 나나님과 저는 커피숍에 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체감상 커피를 나왔으면 바로 원샷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나님도 그 시간이
그러니까 20분의 시간이 나난짐에게는 그냥 길게 느껴졌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2분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느긋하게 마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된 거, 모르는 걸 알게 된 거, 이런 것도 또 여행지만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평상시엔 잘 몰랐는데 여행지 가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장미님이 참 계산적이라고 느꼈죠. 그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아, 이렇게 잘 챙기고, 모든 이런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이렇게 정리를 하다니라는 면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게야, 천천히. 그래서, 네, 그런 걸 저에게 해주고 같이 그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돈 모아서 같이 가지 않겠니? 근데 장민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롭게 알게 된 거. 저는 새롭게 알다기보다는 그냥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여행 스타일이 안 맞다 정도. 맞아요. 동생이랑 이제 홍콩 갔을 때 되게 둘이서 완전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생각을 하면은 엄마랑 가면 좋은 점도 있긴 한데 따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었어요. 저희가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LA에 갔을 때 민지님은 너무나 재밌게 노는데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차이가 있었던 게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도 아유 난 사진이나 보면 될 걸 그러고 있었더니 민지님은 감동을 받아서 어마어마해 이러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같은 공간을 보더라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새롭게 발견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특히 장미님과도 저희가 이렇게 뭐 사업 직전까지 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여행을 통해서 서로 차이를 알게 되면서 저희가 또 여의치 않게 그 여행 이후 같은 공간에서도 일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하는 사이에도 또 장미님과 저의 차이 때문에 또 한바탕 싸우고 나니까 훨씬 친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력이 높아졌다고 저희가 해야 그렇게 또 될까? 막 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다툼이 있는데 서로의 어떤 신뢰감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싸운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신뢰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민지님과도 사실 민지님은 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최근에 민지님이 성인이 되고 나서 저랑 이제 둘이 여행을 했을 때는 저도 민지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쉬어가거나 놀다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타인을 좀 알아가는 여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간다는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지님 이건 어떨까요? 사람들한테는 엄마랑 여행하는 로망이 또 있거든? 그런 로망 없었어요? 저는 근데 당연한 듯이 가족여행을 많이 다녀서 사실 로망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이제 성인 돼서 가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고 사실 이제는 이제 엄마랑 같이 붙어서 가는 것도 제가 껴서 가는 것도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돈을 안 버니까. 네. 오. 네. 그래서 사실은 서로를 알게 된 것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다시 가도 함께 갈 것인가? 저는 사실 이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요 라고 적긴 했는데 저는 다시 가고 싶어요. 왜냐면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이 아니고 관광이 아니고 저의 정리 그래서 생각을 좀 나 오롯이 혼자서 시간에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행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또 속도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차이가 더 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관광으로 가면은 저도 진짜 성격 빠르거든요. 말도 빠르고 일할 때도 되게 막 가만히 못 있어요. 빠른데 제가 그렇게 느긋한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알고 보니 여행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때 여행을 가는 서로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고 싶다라는 얘기? 네네네. 저 혼자 못 가요.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저의 장점이 맞춰요. 또 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맞춰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여행지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 따라서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고 또 혼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갔던 곳 중에 이거는 참 혼자 가야 된다. 그런 여행지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하고 이번 여행만 갔다 온 장미님은 이런 여행은 꼭 혼자 가야겠다. 혼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시죠? 이제 혼자 영화 보기 시작해가지고
오, 장족의 발전이십니다. 네, 이제 그래서요. 저는 혼자 여행지를 생각해 본 적 세계는 못 가더라도 비행기는 못 타더라도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산이라는 곳에? 부산은 그냥 순간 떠올랐고요.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냥 부산이라는 것이 저한테 낯선가 봐요. 제일 먼 곳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도 부산이 가장 낯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차츰차츰 좀 가보다 보면 저도 저에게는 나나님이 되게 여행 모험가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나님은 그게 일상이잖아요. 모험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네.